예, 6월 1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일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미국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미국에 다녀오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후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 간에 여러가지 현안도 많고, 또 일본의 아베가 지난달에 미국에 환대를 받으면서 다녀와서 대통령께서는 그 북핵의 위협이라든지 북한 현안, 또 한미 혈맹 관계의 강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9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했던 야당이나 또 언론들, 대통령이 막상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또 그래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또 있습니다. 그럼 가지 말라는 것, 또 갔어야 된다는 것,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저는 박 대통령이 가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메르스라고 봅니다만은, 메르스 이외에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동안에 여러가지 현안들이 대통령의 전국 주도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상권 분립을 위협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이 11일, 즉 오늘 행정부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정의학 국회의장은 이 법을 중재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자구 수정을 시도해 왔습니다. 자, 자구 수정이라는 것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그 다음에 행정부는 처리한다를 검토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로, 그렇게 해서 강제성을 갖다가 낮춘다 라는 부분으로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5일날 보내야 될 부분을 11일로 연기해서 지금까지 주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은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합의를 해서, 자,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수정 변경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구를 여야가 합의로 바꿔서 행정부에 넘기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야당의 입장이 더 솔직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는 있다, 근데 그게 다시 넘어오면 우리 표결해서 처리하겠다, 맹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나 여당의 지도부는 이 문제를 자구 수정을 야당을 끌어들여서 꼬드겨가지고 너네가 이거 조금 양보해라, 우리가 지금 골치 아프게 사고 쳐서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여론도 좋지 않으니까 자구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해석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다라고 넘기겠다. 이거 꼼수 아닙니까? 꼼수에도 이런 꼼수가 없죠. 좌우간 이 꼼수가 5일날 넘겼더라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충분히 행사하고 갔을 건데요. 11일날 오늘 넘긴다니까 대통령이 미국 간 중에 여야가 이 문제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을,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안 가게 된 이유 중에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회를 보고 이 문제를 상정 폐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미 연기 사유는 황교안 총리 내정자 표결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청문회가 끝이 났고 원래 12일날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문제가 야당이 시간을 끌어서 연기된다면 대통령이 방미 중에 이 문제가 표결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내정자도 겨우 통과했습니다. 7표 차로요. 근데 대통령이 부재한 중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여권 내의 반란표로 인해서 표결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켜보는 와중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되겠다. 기왕 미국에 가지 않는 김에 이 문제도 뿌리를 뽑고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20일 이내, 그러니까 5월 26일 날 총리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표결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휴일이 제일 마지막에 끼어 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15일 전에 표결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이 14일 날 방미하고 난 직후 6월 15일 날 표결 처리에 나선다면 아마 어떠한 또 다른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한구 총리는 52.7%, 겨우 2.7%의 표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 내정자 국회 표결에 있어서 여권 내부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도록 기왕에 미국에 가지 않는 김에 대통령이 단단히 챙길 걸로 보입니다. 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그리고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한 표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서 그 대통령의 이 방미가 이왕 연기된 김에 깔끔하게 처리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방미 연기는 외견상으로는 메르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황교안 총리 내정자 표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어제 혁신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고요. 10명의 위원을 임명했는데 당내 5명, 당 밖에 5명 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운동권이나 친노다. 그리고 그 몇몇이 조국 교수나 한두 명 외에는 크게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면모로 봐서 거기서 과연 혁신이 되겠는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국 교수라는 어떻게 보면 때만 되면 야권에 나타나서 훈수를 들거나 때로는 대선 후보로, 때로는 서울시장 후보로, 때로는 국회의원 후보로, 또 보궐선거 출마자로 단체장으로 거론되는 조국 교수, 그분은 뭐 법대 교수인지 야권의 훈수자인지 폴리테이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4가지 개혁안을, 혁신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4선 이상 의원 중진들이 용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역 의원 40%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전략공천 20-30% 하되 나머지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 자, 끝으로 굉장히 옳은 이야기 드리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4선 이상의 의원들이 용퇴해야 된다 했을 때 이것이 새정년 내부에 지금 일고 있는 권력 투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시시콜콜이 문재인 대표 체제의 발목을 잡는 의원들 중에 4선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동교동계나 비주류 중에 오래된 사람 집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현역 의원 40% 교체 이 부분에는 친노가 아닌 비주류들 교체하겠다. 그리고 전략 공천을 20-30%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친노를 좀 더 박을 수도 있다. 20-30% 정도 끌어내서. 그리고 나누면지는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하면 이번에 4.29 재보선에서 국민 경선으로 한 지역에 대부분 친노가 다 이겼습니다. 결국은 친노가 장악을 하는 구실로서 이런 명분을 들고 놓은 것일 수도 있다. 도덕적으로 하자. 자,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들 단체장 다 했고요. 국회의원들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도덕적 하자를 적용시키면 대선 후보를 하겠다라고 야권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도 대선을 아예 안 나가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덕적 하자라는 것은 고무줄 잣대로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부의 혁신위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가 않고 조국 교수만 눈에 띄는데 조국 교수는 누구와 가까웠는지 조국 교수의 4가지 혁신안을 보면 감이 오는 게 있습니다.
야권의 혁신, 개혁이 이런 식으로 잘 될지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와 가깝고 누구 편인가는 본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하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